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Hello everybody. 소방학 개론에서 그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계산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제 제가 소방학 개론을 강의해 보면 이 계산 문제에 대하여 부담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과 아닌 분들은 아주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도 4월 9일 시험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두 문제에 대하여 손도 못 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손도 못 댔다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보니까 소방시설관리사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세 과목이 되고 문제수가 25문제가 되고 이런 조건일 때 계산 문제 비중은 나날이 커질 것이다. 그건 확실하다. 그리고 세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그건 확실하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의 내용은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예측하기에 계산 문제가 4문제 내지 5문제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계산 문제는 다 좀 풀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제 생소한 문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소한 문제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주로 소방설비 기사나 소방설비 산업기사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20문제에서 25문제로 바뀌었다. 언제부터? 2023년도 시험부터. 그러면 바뀌었고 과목은 3과목으로 줄어들었다. 이 말의 의미는 문제는 더 25문제니까 폭넓게 나올 것이요. 3과목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난이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범위가 넓어지고 난이도가 더 깊어진다는 말은, 이 말은 계산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올 것이다. 언제처럼 2022년도 시험이 우리 시험을 알려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표가 되는 것을 근거로 계산 문제는 4문제 내지 5문제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를 찍게 된 계기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제한테 수업을 들은 여학생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여학생은 수원에 있는 항공운항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항공운항과를 나오셨는데 현재 그분은 서울에서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가 일 초기에 그 항공운항과 동기들이나 취직하신 분들이 다 중간에 잘리게 되었고, 그리고 취업이 안 돼요. 비행기가 못 뜨니까요. 예, 코로나로. 그래서 소방이 그래도 비교적 쉽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친척분에게 소개를 받고 학원에 오게 되었는데 드디어 계산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계산 특강은 시험 치기 전에 주로 했습니다. 그 계산 특강을 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가방 싸고 집에 가는데 잠깐 이야기해도 되느냐고 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울더라고요. 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그 기억이 선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계산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여학생 이야기를 듣고 그 기초 계산을 가지고 불시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점수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찍게 된 것은 거기에 계산 문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분들은 꼭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준비해야 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계산 문제 나왔던 걸 총 정리해야 될 분, 이런 각양각색의 수험생들이 이 영상을 꼭 듣고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계산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인천에 있는 공경단 소방사관학교에서요. 모르시면 여기에 문의 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걸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제 전화번호는 여기 하시든지요. 아니면 010-3311-9693입니다.
이게 제 번호입니다. 예. 여기로 전화하시든지요. 그럼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까요?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필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칙연산입니다. 사칙연산은 일단 이런 건 아시죠? 괄로를 먼저 하고, 괄로도 소괄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중괄로를 하고, 그 다음에 대괄로를 합니다. 괄로 치지 않은 것은 곱하기와 나누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와 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 좌에서 우로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합니다. 첫 번째, 괄로가 없습니다. 여기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요? 이것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합니다. 482, 32입니다. 이거 합니다. 답은 1입니다.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요. 더하기, 빼기 해볼까요?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 더하면 33입니다. 33에서 44에서 33을 빼니까 11이죠. 맞나? 그럼 11에다 8을 더하면 답은 19가 됩니다. 두 번째 보기입니다. 32에다가 1을 더하면 33입니다. 그리고 8을 더하면 41이 되죠. 44에서 41을 빼니까 답은 3입니다. 맞나? 맞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44에서 32를 빼니까 얼마 남죠? 12가 남습니다. 12에다가 1을 더하니까 13이 됩니다. 13에다가 8을 더하니까 21이 됩니다. 무슨 계산이 이따위가 있습니까? 사칙연산인데 어떻게 같은 문제인데 답이 이거 됐다가 답이 이거 됐다가 답이 이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괄로를 치고 괄로가 없으면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여기까지 했잖아. 그 다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뭘 지켜야 된다고요? 그럼요. 좌에서 우로요. 좌에서 우로. 우리가 군대 있을 때 각개전투 배웠죠. 좌에서 우로. 50m씩 중첩되게. 가까운 데서 멀리. 나 지금 기억나는데. 예. 그러면 좌에서 우로 해야 됩니다. 좌에서 우로 한 게 뭐라고요? 바로 요것이었습니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좌에서 우니까요. 그러면 좌에서 우를 같이 해봅시다. 자, 0입니다. 출발합니다. 얼마를 갔다고요? 44칸을 갔습니다. 44칸을 갔죠. 그다음에 빼가랍니다. 얼마를요? 32칸을 빼가랍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를 대보랍니다. 33으로 갔습니다. 그 또 뭐라고요? 그 또 8을 대보랍니다. 8을 대보니까 얼마요? 예. 32에서 얼마를 빼니까 44에서 32를 빼니까 얼마 남아요? 12가 남아요. 그 12에다가 1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13이 됐습니다. 또요. 13에다가 8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얼마요? 21이 됐습니다. 답은 21이다. 본질이 뭐라고? 좌에서 우다. 문제 됩니까? 문제 안 되죠. 아무리 복잡한 걸 깔아두어도 우리는 이 논리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좌에서 우입니다. 그거 안 하면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답은 다 가짜 답입니다. 답은 21입니다. 동의합니다. 자,